반갑습니다. 부자라디오 배성철입니다. 이번 부자라디오부터는 이제 저희 초대 손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컨셉을 짜게 된 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만드는 컨텐츠의 한계를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좀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신 윤 실장님을 초대했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경제, 특히 이제 세계의 경제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윤정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이제 앞으로도 좀 활동을 해줄 분이셔서 앞으로 이제 이분이 올려주시는 글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시장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정보를 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요. 같이 하는 첫 시간은 역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일단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사실은 요번 주, 그러니까 지난 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죠. 제가 생각할 때 중국, 미국 다 두 개가 있는데 네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좀 크게 터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대 사태죠. 네, 그죠. 처음에 디폴트 우려가 있었는데 네. 디폴트는 잘 극복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진짜 잘 극복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요? 뭐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돌아오는 채권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결은 일부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면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홍다 사태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표님께서도.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쵸.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누구도 모르게 터졌습니다. 갑자기 리먼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대 라고 뉴스가 난 날 날 것 같네 하다가 2, 3일 뒤에 갑자기 빵 터지면서 팡팡팡팡 떨어졌거든요. 근데 홍다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도 알고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보신 시청자님도 알고 있을 정도면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충격 흡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거를 반영되고 있다. 지금 홍다 주가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중국의 의지 아닐까요? 난 중국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정부에서 홍다 이제 소유주들한테 너희들의 개인 재산을 내놔라.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 주식인데 주식 뭐 4분의 1 토막 남아있는 주식을 기부 혹은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시장에 그 주식을 내놨을 때 주식이 팔리긴 할까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에서 어떠한 경로로든 도움을 주지 않겠나. 거꾸로 홍다의 주식 그리고 투자자들은 중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 미국이고 그 중에 대부분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홍다에 빌려준 채권이라든가 혹은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그렇죠. 예전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알고 터뜨린 것이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저희 지금 벌써 2년째, 만 2년째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힘들어했잖아요. 정부도 처음이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 혹은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사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겪어봐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는 정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코로나 사태도 홍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처음에 터지면 어떻게 했나라는 고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책은 찾을 수 있거든요. 나올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결국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죠. 빈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홍다뿐만 아니라 사실 부동산 업체가 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1등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 내 1등입니다. 중국 1등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 하면 어쨌든 1등 기업이 무너지는 건데 중국에 있는 부동산 전체 경기가 무너지는 거고 이게 설령 얘가 부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무너지는 거고 저는 무너지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전 리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이 그러니까요.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사실 이번 홍대 사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저는 이게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지라는 거죠. 어차피 시진핑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진짜 60, 70년대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정확히는 날짜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네. 아마 작년 말에서 올 초인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시진핑이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죠. 네. 공동부유. 공동부유. 그러니까 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네. 공동부유라는 게 그게 진짜로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되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 이게 진짜. 아 왜 그 이론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한 거고, 그죠? 돈을 벌기 맞습니다, 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네가 벌면 우리가 갖고 갈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사실은 박탈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퇴보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난 전반적으로 퇴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중국은 그렇게 자기네가 퇴보한다 하더라도 글로벌에서 퇴보한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내수로 버틸 수 있으니까 가자라는 건데 시그널이다. 네, 그쵸. 시그널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 경제 전체가 내가 볼 때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그게 세계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나는. 최근에 뉴스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 중국 정부죠.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중국 내 가장 큰 그 플랫폼인 알리바바한테 네. 너희들도 기부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시그널을 보냈죠. 그렇죠. 절반을 내놓으라는. 네. 그래서 뭐 절반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알리바바 절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리바바에서는 그럼 우리 순이익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한 거죠. 네. 알리바바는 현재 상황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여타 경쟁 업체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알리바바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클릭을 하면서. 근데 지금 저희도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 온라인상으로도 구입을 하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타의 다른 뭐 플리마켓 진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중국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큰 그 채팅 어플인 위챗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해요. 우리나라 따지면 카카오톡인 거죠. 그렇죠. 근데 카카오톡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출이 똑같이 많죠. 엄청 똑같이 홈쇼핑처럼 방송을 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알리바바가 그런 위기에 직면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의 8, 90%를 장악하던 시장이 딱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상황에 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자기네 파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중국 정부의 맞아요. 뭐 그런 압력 행사라든가 그런 여타의 상황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주겠다. 순이익의 50%를 기부하겠다고 했죠. 분명히 내가 볼 땐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 봐. 왜냐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결국 노출된 수익에 대해서 절반을 기부한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건 앞으로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빼돌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난 생각을 해 분명히. 그리고 지금 경쟁업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이제 자기네 이득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시장이 도태지지 않을까 완벽하게. 정확히 잘 짚으셨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한 25조 정도를 기부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25조라는 게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물론 주주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급여를 받아갈 수도 있고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아갈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이 중에 상당 금액은 개발비로 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알리바바를 통해서 구매한 적이 있었고 전 세계 시장을 다 통틀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하는 시장인데 그런 개발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여타 가져갈 수 있는 급여도 줄어들고 이러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의 순이익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개발을 못하니까 경쟁 업체들한테 조금씩 밀려가면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태 때문에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책이지만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되지 않는다면 역사상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솔직히 공동부유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냥 공산주의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눠 갖고 공동으로 일해서 그 매출을 올리자는 건데 이제 이 정책의 배경에는 하층민들, 이제 중국도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과 고층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긴 한데 이들을 끌어올린 그렇지. 끌어올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게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럼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예, 예. 이들도 어차피 뺏길 건데 라고 열심히 생각을 일하지 하면 열심히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가운데서 만나는데 저는 가운데서 만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평균의 가운데가 아니고 네. 이 바닥 평균의 바닥의 평균을 그러니까 또 찍지 않을까. 바닥을 살짝 올리는 거지. 예. 그냥 무슨 신발에다 밑창 깔듯이 그냥 바닥을 살짝 올리는 정도일 거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어쨌든 이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고, 이게 뭐 자기네 문제로 끝나면 상관없죠. 뭐 맞습니다. 중국 니들이 뭐 어떻게 하든 우리가 뭔 상관이야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분명히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